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6월 16일 오후 12시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분석해 볼 내용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FOMC 일정도 많이 잡혀 있고, 일본 금리 발표 일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 이 굉장히 많이 있고, 비트코인의 현재 방향이 사실은 계속 하락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조금 중요하게 이번 주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망 계속 지켜보면서 매매 타점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비트코인의 내용들 좀 딥하게 관련된 뉴스들이랑 같이 좀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중동발 긴장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16일 그 비트코인 중동 이슈가 비트코인이랑 사실 중동 이란 이슈랑은 좀 별개예요. 그리고 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가 이게 지금 2년도 더 된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살펴보자면 이 이슈로 통해서 흥부석유라고 하는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이스라엘 전쟁 관련 주식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월봉 보시면 작년 2023년 9월달 10월달에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고점에 이제 이 상승 3파동을 모두 만들고 하락을 하고 지금 거래량 없이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털어먹고 나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중동발 이슈가 단기적인 악재다 라는 걸 시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동 이슈는 항상 시장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기적인 악재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고, 러우 전쟁 때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곤 하지만 러우 전쟁 때 완전 최고점 끝자락에서 러우 전쟁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거의 2년 동안 비트코인이 빙하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뭐 전쟁이 뜨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다 솔직히 말하면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제로 뉴스 기사들도 검색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그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동 전쟁 이슈는요, 이건 정말 단발성 악재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이란, 이스라엘 이런 뉴스들은 이거는 2년 전부터 계속 발생을 했던 악재였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무조건 단발성 악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중동전쟁 요번에 나온 이 악재가 단발성 이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제 세일러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우리나라 기업이죠. 우리나라 비트맥스인가요? 국내 비트코인 추가 매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오늘 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 비트맥스 비트코인 20개 추가 매수 국내 보유 1등이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맥스가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더 계속 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게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여러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마이크 세일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더 추가로 매수를 검토하고 있다. 어제 같은 시장이죠. 어제 105K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계속 간을 보고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더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가 최저점이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전 세계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전쟁 이슈로 하락하는 거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재무구조, 비트코인을 통해서 재무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31%를 이제 기업과 기관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76만 비트코인에 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원래는 ETF 상품에 많이 좀 개입을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 ETF 상품이 아닌 이제는 기업들도 직접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로 좀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마이크 셀러처럼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 본인들만의 ETF 상품을 만들고 본인들만의 뭐 비트코인 캐시 ETF 상품을 만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그거를 통해서 비트코인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은 직접 자기들만의 그 비트코인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GBTC라든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투자 신탁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ETF 상품으로 자기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간접 투자 상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고요. 마이크 셀러나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처럼 거래소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랑 여러가지 기업들마다도 이렇게 블랙록이랑 기업들마다 그리고 기관들마다 다 이게 관점과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더리움이 지금 고래 매집의 상승세,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블랙록이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록이 지금 매수를 했던 단가들을 좀 살펴보면, 어제 이제 뉴스에 그 영상에서도 준비를 했지만 블랙록이 매수한 시점이 요 라인 그리고 이제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블랙록의 평단가는 2,500달러, 지금 현재가예요. 지금 현재가 블랙록의 평단가 정도 되기 때문에 블랙록이 정말 뭐 이게 5% 10% 먹으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비트코인도 블랙록이 매수를 하고 나서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신규로 제일 마지막에 샀던 자리가 5월 초 중순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6%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을 블랙록이 지금 진입하고 나서 현재 11% 하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블랙록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미국, 중국, 일본 통화정책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7일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중앙기준금리가 발표를 하고요. 19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고, 20일 날에는 이제 중국에 보시면은 20일 날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기준금리가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예측치는 동결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금리가 좀 저렴하게 된다면, 이거는 무조건 시장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뉴스들이고요. 그래서 주요 뉴스들을 보면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2년 전부터 재료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된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발성 악재이고요. 두 번째, 단발성 악재로 주가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 기관들은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리는 전부 다 지금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CPI나 미국 기준으로 미국 CPI나 PPI는, 그리고 실업자와 고용 지표들은 전부 다 금리 인하를 가리킨다.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다. 이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다음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있잖아요.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면 폭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내려갈 이유보다 올라갈 이유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뉴스나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 큰 뷰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아마 수익을 많이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미 있는 차트의 구간을 좀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의미 있는 차트 구간 이후에 상승 3파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현재 상승 3파가 진행되고 있는 차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로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거 같아요. 이렇게 파동을 긋는 걸 처음 봤다. 자기는 파동 공부를 오래 했지만 이런 파동은 뭐 자기는 처음 본다. 그리고 왜 여기가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냐, 왜 여기가 1이냐, 애초에 상승 1파의 전제 조건조차 틀렸다 라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피보나치라든지,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의 개념에, 그러니까 원본적인 개념은 있잖아요. 피봇과 엘리엇과 이건 파동이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구간의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1파, 2파, 그리고 이제 상승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봉상에서 나는 이 구간을 저는 상승 1이라고 봤지만, 이 구간을 상승 1이라고 봤지만, 누구는 더 짧게 이 구간을 상승 1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간을 바닥에서부터 여기를 상승 1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뒤에 말한 내용이 뭐냐면, 얘가 상승 파동 1이 되려면 그 뒤에 피보나치의 기준들도 전부 다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움직이면서 움직일수록 어떻게 됐냐면 0.618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1.618 자리에서 지지 자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추세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 1파 눌림목, 2파 눌림 4, 5파가 진행 중인 이런 엘리어트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상승 1이라고 봤는데 여기 눌림목 자리가 0.3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36,000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0.263까지 떨어졌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제 분석과 제가 보고 있는 파동 이론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 이론의 근간이 되고 파동 그 기준이 되는 거는 0.3, 0.618 자리와,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여러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 3파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 3파, 임펄스 5파가 맞는 차트예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상승 1파가 나오고 눌렸다 2파, 그리고 눌림목 주고 3파가 진행될 때 상승 3파,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적혀 있습니다. 상승 5, 그 임펄스 5 그리고 엘리어트 3파는 이 끝자락에서 정확한 비율로 상승의 꼭 곡직점까지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N자 파동까지는, 그러니까 상승 1파와 상승 2파까지는 기술적, 교과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상승 3파는 유기적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상승 1파보다는 무조건 높다가 교과서예요. 이론이라고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게 적혀 있어요. 어떤 엘리어트 파동 책을 가지고 보셔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 1파가 나오고 눌림목 나왔다 상승 2파가 나왔으면 최소 상승 3파는 이 자리에서부터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120K까지는 가고, 이게 비트코인이 끝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왜 이게 여기 있냐면,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상승한 만큼의 얘가 눌렸다가 재차 상승이 나오는 임펄스 5파, 상승 3파가 진행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비트코인은 엄청 그 보수적으로 봐도 120K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U자형의 컵핸들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이 103K만 깨지지 않으면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고 지금 이걸 만약에 내가 롱을 잡는다라고 하면 아래 손절 라인을 103K 정도 잡으시고요. 매수를 105K, 105점 이하, 105K부터 103K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은 롱 타점, 롱 스윙 타점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짧은 구간에서는 뭐 누구는 이걸 역헤드 숄더로 볼 수도 있지만 역헤드 숄더는 이런 고점 구간에서 역헤드 숄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런 저점과 고점을 만드는 이런 하락 추세의 추세선 안에서 추세 상단 요 추세 있죠? 요 주황 색깔 선,
이 추세선을 지지받아가지고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한 일주일 정도 횡보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자리에서 밑으로 쏟아버리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103K만 손절 잡으면 105K에서부터 104K 분할 매수 잡으시면 여기서 눌림목 줬다가 강하게 108 그리고 109까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전혀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좀 짧은 파동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는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자리가 고점이 단기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그 상승을 하는 모양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 저점의 상승 추세선을 쭉 이어봤을 때 지금 어떤 모양으로 이게 상승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상승을 하고 1, 2 그리고 3이 나왔다가 여기서 헤드앤숄더의 모양으로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끝나는 차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전제 조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왜 이건 틀리냐, 그러니까 왜 지금이 헤드앤숄더나 임펄스가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차트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첫 번째 나온 1번의 파동과 세 번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 3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게 이제 하락 1, 상승 1, 임펄스 1, 2, 3, 4, 5가 됐으면 그 다음 하락으로 전환하는 뭐 A, B, C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락을 보시는 분들의 차트 패턴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틀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1번 있잖아요. 이 1번의 고점이 3번보다 길잖아요. 얘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으로 가려면 이 4, 5번에 이게 이거보다 똑같은지 길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틀린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차트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요 주황 색깔 추세선 지지를 받아가지고 웬만하면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가지 근거들은 많지만 보시면은 얘가 지금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하고 0.618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하고 그 다음에 1.618 자리까지 한번 위로 쏴주고 반등하면 시세를 내고 나서 눌림목 줬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5번을 만들었던 5월 22일날 이 상승이 없어야 돼요. 이게 상승 휩소예요. 불트랩. 그러고 나서 밑으로 한번 꺾인 다음에 여기서 이게 개미 터는 구간인 거고 여기서 개미 털기 이후에 지금 횡보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럼 2.618까지 갈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 또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부 다 수익 실현했다라고 말씀 드릴 때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 드린 내용 보면 실제로 한번 볼게요. 제가 5월 12일날 그런 말을 했어요. 5월 10일날 중국 관련 뉴스가 나왔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1억 5천 넘게 입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익은 한 2,400만원 정도 됐고요. 금액으로 1억 정도 넣어가지고 1억 4천 얼마까지 벌었죠. 그러고 나서 전량 입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1.618인 106K 정도 저항 맞고 이 위에 이 파동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죠. 저는 더 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상승 1파 나오고 0.618 눌림목 줬다가 상승 나온 다음에 1.618 자리에서 전량을 다 매도를 한 거예요. 저는 기술적 그 차트 분석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강한 상승분에 이 상승 5파가 좀 더 길게 나와서 사람들이 이거를 상승 5파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건 상승 5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어트 3파가 아니에요. 왜? 계속 말하지만 이 첫 번째 파동의 길이보다 훨씬 짧은 파동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첫 번째 상승 파동보다 동일한 상승 파동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K까지는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차트든 상승 1파, 2파가 나온 다음에 상승 3파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눌렸다가 3파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 눌리기 과정 전에 어떠한 형태로 휩소를 만들어서 개미들을 롱으로 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5월 이 말에 물렸다, 6월달에 물렸다, 여러분들은 롱 꼬시기에 당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차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롱코 시기에 당한 분들이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냉정하게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면 하락 쪽으로 내려갈 차트,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 생각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전세계 증시 매크로적인 관점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의 흐름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저의 생각이 틀리려면 비트코인이 종가로 101K가 깨져지는 시점이 온다면 그럼 저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101K가 지금 자리부터 101K라고 해봐야 마이너스 4%도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내려가면 손절해버리면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숏으로 보는 게 유리하냐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숏보다는 롱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만약에 이제 101K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97K라든지 여기서 그 다음 0.786 혹은 0.618, 95K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뭐 정리하던지 대응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거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보고, 다만 여기서 3파동의 흔들기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30%만, 전체 비중 다 매수하지 말고 30%만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 아침 저녁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어제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영상 업로드를 한 게 있는데 이것도 꼭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